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로 반드시. 그러니까 경우의 수 그 다음 이제 심하다느니 확률 통계 있죠. 확률과 통계. 확통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 고3 때 확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수능 때도 확통까지만 보시죠. 그치? 그 다음에 혹시나 본인이 이과를 희망하신다, 대학교 때 이공계 계열을 진학을 희망하신다 하면 기하 벡터나 심화 미적분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그거 이수 과목 권장사항 나왔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 나오더라고요. 대학교별로. 그러니까 꽤 너가 이제 이름을 딱 들으면 알 법한 대학들은 지금 최근에 이공계 계열들은 확통까지 하고 나면은 추가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 벡터 또는 미적분 2 들어라 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거 선의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거는 상대평가 아니고요. 절대평가라서 그냥 특정 점수 이상만 넘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 경우의 수가 좀 중요해진 포인트가 그렇고요. 이 경우의 수가 쭉 이어지는 단원들이 순열, 그 다음에 조합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경우의 수를 유독 어려워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이랑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식을 다루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며 함수며 부등식 이런 것들을 다뤄왔잖아요. 또는 도형을 다루고요. 그치?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뭐예요? 그냥 경우의 수를 막 세고 약간 수학 같지 않은 수학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세야 돼? 이런 것들이 네가 이제 체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게 왜 그래? 거기다가 또 이걸 조금 더 심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어설프게 이거 2개 배워가지고 이거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순열과 조합은요, 이걸 풀기 위한 어떤 뭐 공식이나 방법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기호일 뿐이에요. 기호요. 기호이고 그냥 정말 본질은 얘입니다. 얘 경우의 수요. 그럼 경우의 수의 본질은 뭔데? 라고 했을 때 그냥 정말 명확하게 딱 이거거든요.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는 거. 그게 경우의 수의 본질입니다.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는 게 경우의 수의 본질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셀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얘의 가장 기본은 수형도입니다. 수형도요. 자, 수형도라는 거는요, 나뭇가지 펴듯 이렇게 가는 것들 있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세나가는 걸 우리가 수형도라 부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봐봐. 너가 1, 2, 3, 4, 5라는 카드가 5개가 있습니다. 이때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여기서 2장 뽑아갖고 2자리 자연수 만들 겁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5장에서 2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고요. 2자리 자연수의 개수요. 두 번째로요, 5장에서 2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 중, 자, 봐봐요. 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쌤, 2자리 자연수의 개수니까요 5 곱하기 4잖아요. 너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경우의 수가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네가 5 곱하기 4라고 했을 때 왜 그걸 곱셈으로 연결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봐봐 이제. 너가 경우의 수를 셀 때는요, 앞으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처음에 연습하실 땐 수형도로 간다고 했었죠. 수형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자리 자연수의 개수인데요. 여기 지금 1이 오고 2가 오고 3이 오고 4가 오고 5가 올 수 있잖아요. 그치? 여기 1이 온 경우, 여기에 2가 온 경우, 여기에 3이 온 경우, 여기에 4가 온 경우, 여기에 5가 온 경우 이렇게 해서 빠짐없이 세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이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2, 3, 4, 5, 4가지죠. 그치?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지 쳐서 2, 3, 4, 5, 4가지. 여기 2가 왔을 때는 여기 1, 3, 4, 5, 4가지. 여기 3이었을 땐 가지 쳐서 1, 2, 4, 5, 4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쭉. 그쵸?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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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4가지가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그래서 너가 5 곱하기 4요. 이렇게 했던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우리가 앞으로 경우의 수 셀 때 수형도를 세는 게 가장 기본인데 수형도의 뒤에가 같을 게 예상이 되면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곱으로 처리해 버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지금 맨 앞에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오거나 5가 오거나 똑같을 테니까 5가지 나중에 곱하고 5 곱할 거야 나중에. 그 다음에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1의 자리 이렇게 있었을 때 10의 자리에 1이 왔을 때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죠. 왜? 똑같을 테니까 뒤에가 가지수가. 그래서 5 곱하기 4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맞아? 그래서 얘는 21했던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봐봐 이제 또 이번엔 2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래. 한번 지운다잉? 봐봐. 2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래요. 그럼 너가 이제 이런 생각이잖아. 홀수? 그러니까 여기 1이 왔을 때 2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4가 왔을 때
5가 왔고, 그러면 여기 1이 오면 홀수여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냐면 3, 5가 올 수 있잖아. 그치? 여기는 2가 오면 1, 3, 5가 올 수 있고, 여기 3이 오면 1, 5가 올 수 있고, 여기 4가 오면 1, 3, 5고, 여기 5가 오면 1, 5가, 다시 3, 1, 3이 오죠. 1, 3 이렇게 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너가 어설프게 또 얘도 하는데,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1이 왔을 때, 2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4가 왔을 때, 5가 왔을 때가 다 똑같겠지 하고 그냥 5 곱하기로 처리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요 앞에 홀수가 왔을 때랑 짝수가 왔을 때 어때? 달라지잖아. 달라지니까 이렇게 해야겠지. 자, 홀수가 왔을 때 그럼 1이 오고 3이 오고 5가 왔을 때는 똑같은 게 보이니까 세 가지로 처리하고, 그럼 10의 자리에 1이 왔을 때 경우의 수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3 곱하기 2지. 그치? 그 다음에 짝수가 왔을 때는 똑같을 거 예상되니까 2 곱하기로 하고, 10의 자리에 2가 왔을 때 경우의 수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3이잖아. 그치? 그래서 6가지여서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이지. 그 얘는 얼마였던 거야? 12잖아.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경우의 수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언제는 곱셈으로 처리했냐면 뒤에 수영도가 똑같을 걸로 예상되면 곱셈으로 처리했지. 이게 곱의 법칙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는 합으로 처리했냐면 뒤에가 뭐야? 다를 걸로 예상되거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눈 거지, 이렇게. 이게 합의 법칙이죠. 그래서 너 교과서상에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슨 공식이 아니에요. 뭐냐면 경우의 수를 수영도를 세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뒤에가 똑같을 걸로 예상되면 그냥 뭐야? 곱으로 묶어서 그냥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야. 당연한 이야기잖아, 이건. 똑같을 게 예상이 됐는데. 근데 다를 걸로 예상이 되면 뭐 해야 돼? 다를 걸로 예상이 되면 플러스로 케이스 나눠갖고 구하셔야겠죠. 그치? 그 왜 너가 이제 경우의 수 문제 풀다 보면, 아, 쌤, 얘는 갑자기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고, 얘는 갑자기 안 나누고, 이거 기준이 뭐예요? 이거잖아. 그치? 결국에는 수영도를 네가 그려나가다 보면 뒤에가 다른 게 보여. 그럼 그때는 케이스 나눠야 된다고. 요게 연습이 되셔야 앞으로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암기 형태가 아니라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첫 번째 그 페이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뒤로 쭉 오세요. 개념서에 뒤로 쭉 오시다 보면 예제 1번, 2번 있잖아요. 이거. 여기요. 두 문제 있는 거 있죠. 5의 배수 계수 구하는 거야. 그거 해보십시오. 보겠습니다. 봐봐요. 예제 1번 보시면요. 이렇게 푸신 거 있죠. 쌤, 5의 배수니까 1의 자리가 0 또는 5여야 되잖아요. 이거는요. 풀이 외우신 겁니다. 처음에는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이런 거잖아요. 수영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 왔을 때, 2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4가 왔을 때, 5가 왔을 때 너가 이렇게 구분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이 왔어요. 그럼 뒤에 수영도가 같을지 안 같을지 모르니까 여기 1이 왔으면 0, 2, 3, 4, 5 이렇게 오는데 여기 0이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5밖에 없죠. 그치? 5의 배수이려면. 여기 2가 왔어요. 그럼 올 수 있는 게 0, 5밖에 없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3이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야? 0, 5지. 야, 그럼 봐봐. 너가 이제 하다 보니까 1의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0 또는 5가 와야 되는구나. 이게 발견이 됐지. 이게 발견이 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럼 이제 중요한 자리가 어디야? 여기지. 1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잖아. 5의 배수이려면. 그럼 내가 이제 수용도를 여기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게 발견됐으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 거냐면 여기 기준으로 삼을게.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5일 때. 거꾸로 가도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다음 또 물어볼게. 봐봐. 쌤, 여기 0이 오나 여기가 5가 오나 똑같겠죠? 수영도의 개수가 똑같겠죠? 라고 했을 때는 다르지. 왜? 여기에 0이 오면 1, 2, 3, 4, 5가 나와서 여기 5가지 올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5가 오면은 0은 맨 앞자리로 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것들이 다르지. 그 여기에 0을 고정하고 여기 5를 고정해서 따로 볼게. 그래서 여기 0 고정했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있지. 그치? 잘 봐.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다를 거라고 예상돼? 같을 거라고 예상돼? 같잖아. 이제 뭐 나머지 뭐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무조건 몇 가지가 올 수 있을 거냐면 0, 1 빼고 4가지. 4가지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을 걸로 예상되니까 그냥 얘는 이제 뭐야? 5 곱하기 4 이렇게 네가 구할 수 있던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 얘 봐봐, 얘. 여기 5가 왔어, 그치? 여기 5가 와 있으면 이제 요 맨 앞에는 올 수 있는 게 1, 2, 3, 4밖에 없잖아, 그치? 1, 2, 3, 4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또 달라질 게 없지? 그 뭐밖에 없어, 얘도. 4가지밖에 없잖아. 그 똑같을 테니까 얘는 4 곱하기 4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몇 가지? 20가지. 얘는 16가지였고, 그래서 20 플러스 16해서 얼마였던 거야? 36가지였구나. 이렇게 세는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쌤 5의 배수해야 되려면 1의 자리가 0 아니면 5여야 돼요. 그건 이제 하다 보면서 외워지는 거죠. 나중에는.
처음엔 다 뭐다? 수용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왜 플러스로 나눴어? 뒤가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나눈 거고, 그치? 맞아요. 이 관점이 계속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봐봐요, 얘도. 요걸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항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다항식의 전개에서 전개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냐면, 요 제곱이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뒤에가 x 플러스 y고, 그 다음에 뒤에가 p 플러스 q 플러스 r인데, 우리가 전개를 할 때는, 제곱이 또 나왔어. 전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하나 뽑고요.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뭐합니까? 곱해 나가죠. 그치? 그럼 잘 봐. 마치 이런 거지. 여기에 수용도가 여기서 a제곱이 왔을 때, 여기에서 2ab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b제곱이 나왔을 때 이거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건 뭐야? x가 나왔을 때, y가 나왔을 때, 여기도 x가 나왔을 때, y가 나왔을 때, 여기도 x가 나왔을 때, y가 나왔을 때 이거잖아. 그치? 여기 x가 나왔을 때 여기는 뭐야? pqr이 나왔을 때, 여기도 pqr이 나왔을 때 이거잖아. 그치? 잘 봐. 제한 조건이 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여기가 a제곱이 오나 2ab가 오나 b제곱이 오나 뒤에가 같을 걸 예상돼 안 돼? 예상되지? 그럼 뭐 하면 돼? 세 가지. 그치? 그 다음 여기 x, y가 오나 똑같을 걸로 예상되고 두 가지. 그치? 이렇게 왔을 때 맨 뒤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내가 계산해도 무리가 있어 없어? 없던 거지. 그 얘는 얼마였던 거야? 18 요거죠. 그치? 맞습니까? 근데 잘 봐. 여기는 중복되는 항이 없을 게 뻔하잖아. 왜? 여기는 A랑 B고 여기는 X랑 Y고 여기는 PQR이니까 여기서 뭐 하나 뽑고 여기서 뭐 하나 뽑은 게 이렇게 곱해져갖고 같은 게 나올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맞아? 이건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 뒤로 가봐요. 뒤로 와서요. 예제 3번이요. 4번 별표 2개입니다. 4번을 이해하시면 이 수용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4번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3번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는 결이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너가 이거를 잘 정복을 하시면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요. 앞으로 점수 따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약간 맥을 못 추시고 또 이상한 걸로 막 그냥 접근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문제 외우는 것밖에 안 돼서 점수는 안 나올 겁니다. 절대로. 여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오케이? 하나가 빠져버리면 바로 틀리는 문제들이라서. 자, 봐봐요. 예제 3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도로 A 지점에서 출발해서요. C랑 D를 거쳤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되죠. 그치? C랑 D를 다 거쳤다가 가야 돼요. 맞지? 그럼 경로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처음 A로 가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B 아니면 C죠. 아, 미안해요. C 아니면 D죠. C랑 D 거쳤다가 B로 가야 돼? 쌤, B로 바로 가면 안 되나요? 봐봐. 바로 왔어. 그럼 너 다시 C랑 D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왔던 길 되돌아가야 되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왔던 길 되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얘는 이거밖에 안 됐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자, C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D로 가야 되지, D.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돼? B로 가야겠지, 그치? 근데 얘 봐봐. D로 왔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C로 가야겠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어디겠어? B로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봐, 이제. 너 A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따따따 와서 이렇게. 너 이제 C로 갈 거야. 근데 C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봐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가든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럼 봐봐. A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 두 가지잖아. 괜찮아? 그 다음 봐봐, 이제. 너 여기 왔어, 다시. 그 다음에 D로 갈 거야. D로 갈 때도 시계 방향으로 가든지, D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도 몇 가지? 두 가지였던 거지. 그치?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자, 여기로 왔어. 그럼 B로 가는 거지.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잖아. 쭉 가는 거.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니까 그냥 곱하기 1, 이거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4니까 얼마? 8이죠, 8. 맞아? 자, 그 다음 밑에 거 해보세요. 4번. 4번 답? 얼마 나왔는데? 해봐. 자, 보겠습니다. 이제 4번이야. 너무 중요해요. 너무 어려워. 자, 봐봐요. 나 한번 세볼게요. 네 가지 색을요. 선택해서 칠해 나갑니다. 칠해 나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중복 사용 가능해요. 예를 들면 빨, 노빨 이런 거 된다고요. 근데 뭘 하셔야 되냐면 이웃하는 영역은 뭐여야 돼?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요 네 가지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봐봐. 네 가지 색깔이 빨주, 노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1, 2, 3, 4라고 할게요. 수용도 쓰기에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요.
1, 2, 3, 4라고 할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칠해야 되는 영역들을 보니까 A, B, C, D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수용도 작성하려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으니까 수용도 볼게요. 봐봐 이제. 여기에 1이 오거나 여기에 2가 오거나 여기에 3이 오거나 여기에 4가 오거나 이랬을 때 B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각각? B에 올 수 있는 건 1 빼고 3가지, 얘는 2 빼고 3가지, 3 빼고 3가지, 4 빼고 3가지지. 그럼 똑같을 게 예상돼 안 돼? 예상되잖아. 그럼 얘는 4 곱하기 처리해. 그 다음에 A에 1 칠했을 때 경우의 수만 네가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내가 굳이 얘를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나 이제 뭐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돼 이렇게. 거기 2, 3, 4잖아. 그치? 자 이렇게 왔어 이제. 그 다음 봐봐. 내가 이것도 세 가지로 그냥 곱하기 3 처리하고 싶은데 그 다음 네가 확인해야 될 게 뭐야? 얘가 여기 왔을 때 여기 3이 왔을 때 4가 왔을 때 뒤에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모르지. 그래서 볼 거라고. 자 봐봐. 그럼 여기 2가 왔어. 그럼 여기 C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여기 2 빼고 전부 다니까 1, 3, 4잖아.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여기 3이 왔어. 그럼 얘는 3 빼고 전부 다니까 뭐야? 1, 2, 4잖아. 얘는 4가 왔어. 그러면 4 빼고 전부 다니까 1, 2, 3이지. 그럼 세 가지인 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네? 그럼 얘도 내가 그냥 곱하기 3으로 처리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그럼 봐봐. 이렇게 처리했어. 곱하기 3. 그럼 나 이제 뭐만 보면 되냐면 A에 1이 왔고 B에 2가 왔을 때 이 경우의 수만 구해서 곱해버리면 되지 이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봐 이제. 이제 여기 2가 왔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게 1, 3, 4였잖아. 그치? 그 얘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보니까 여기 1이 왔어. 그럼 봐봐 여기 1, 2, 1인 거잖아. 그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야? 1, 2 제외하고 몇 가지? 두 가지겠지. 1, 2, 1이니까 여기는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 두 가지. 그래는 뭐야 여기가? 3, 4 두 가지지. 그치? 근데 여기 1, 2, 3이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잖아. 4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여기 1, 2, 3이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아 다시 1, 2, 4가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 한 가지지 이렇게. 맞아? 그럼 몇 가지야? 네 가지잖아. 그럼 그냥 뭐야 이게? 이게 네 가지지 이렇게.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였던 거야? 4였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얼마? 68이라고. 48. 48이라고 이렇게. 근데 잘 봐. 너 이 문제 분명히 선행하면서 봤을 거야. 근데 이거 답지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봐봐. 딱 답지 보면요. 딱 펼치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A랑 C가 같은 색일 경우. 두 번째. A랑 C가 다른 색일 경우. 이러고 있다고. 이게 너 답지 보잖아? 그럼 너가 딱 드는 생각이 이거야. 아니 이걸 왜 이 기준으로 나오는지 넌 판단이 안 되잖아. 맞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 판단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여기와 여기가 같은 색일 때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지지. 이게 두 개가 다르면 얘도 여기 올 수 있는 게 가지수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뭐 한 거야? 케이스 나누고 둘이 더한 거지. 뒤에 수용도가 다를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근데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아? 시험 문제 풀 때. 절대 이렇게 못 푼다고. 야, 이 문제는 워낙에 유명한 문제고 너무 자주 나왔으니까 이거 외울 수는 있겠지. 근데 이런 형태로 문제를 조금만 바꿔버리면 너 이렇게 못 푼다니까 절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수용도야. 요 마인드로 장착하셔서 이걸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어떻게 바꿔도 풀어낼 수 있어. 경우의 수 문제를. 아시겠죠? 그 다음 봐봐. 이제 뒤로 갈게요. 이제 줄게. 짜투리 주제로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약수의 개수랑 그다음 약수의 총합이 있거든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작년 거 뒤져보니까 3, 4개에서 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자, 봐봐. 너한테 약수의 개수와 그다음에 총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경우의 수적 마인드가 가미가 되거든요. 이거 구해낼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24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1, 2, 3, 4, 6, 8, 12, 24요. 8개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조금만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뭐 한 2150이래요. 이 약수의 개수 몇 개게 이러면 이걸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잖아. 이제 어떻게 셀 거냐면 봐봐. 얘를 세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일단 얘를 소인수분 해볼게요. 그 얘는 2의 3승 곱하기 3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맞지? 그럼 봐봐. 얘의 약수는요. 2를 끽해봐야 최대 몇 개까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다시. 얘의 약수는 2를 최대로 가져가봐야 몇 개까지만 가져갈 수 있어? 3개만 가질 수 있지. 3개. 3개까지. 아니, 야, 얘 약수 주제, 얘 약수인데 2를 4개나 가져버리면 얘 약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야, 2라는 이 수에 대해서는 얘의 약수는 선택지가 몇 가지냐면 2를 아예 안 가지는 거, 2를 하나 가지는 거, 2개 가지는 거, 3개 가지는 거 총 몇 가지야? 4가지지. 여기서 그래서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치? 그 다음 여기서 3을 가지는 건 뭐야? 3은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 1개잖아, 1개. 3의 1승이니까 1개잖아. 그러면 아예 안 가지는 거, 1개 가지는 거에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2가지 나오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였던 거야? 약수의 개수가? 8가지였던 거지. 근데 이게 어떤 마인드냐면 이런 거거든. 자, 봐. 너 2의 0승, 3의 0승 이런 숫자 되게 어색할 텐데 지수에 0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 앞으로 1이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이제. 얘의 약수는 이렇게 되는 거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를 3개 가지는 경우, 0개 가지는 거고, 1개 가지는 경우, 2개 가지는 경우, 3개 가지는 경우. 3을 하나도 안 가지는 경우, 하나 가지는 경우.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봐봐. 얘도 내가 이렇게 표를 한번 작성해보면요. 수영도 비슷하게 표를 한번 작성해보면 얘는 얼마냐면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이었으니까 이게 얼마였던 거야? 1이지, 1. 근데 얘는 2의 0승에 3의 1승이니까 얘는 3이었던 거고, 적고 할게. 2의 1승에 3의 0승. 2의 2승에 3의 0승, 2의 3승에 3의 0승, 2의 1승에 3의 1승, 2의 2승에 3의 1승, 2의 3승에 3의 1승이고, 이 값들을 보니까 1이고, 3이고, 2고, 6, 4, 그 다음에 12, 그 다음 8, 24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약수 8개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다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2는 선택지가 몇 가지였던 거야? 4가지. 3은 선택지가 몇 가지였던 거야? 2가지지, 그치? 4 곱하기 2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특정한 자연수에 대해서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어.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으면 첫 번째, 얘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갖고 곱해버리면 되지. 이 더하기 1의 의미가 뭐냐면 선택하지 않는 거지. 선택하지 않는 게 하나 더 붙는 거야, 옵션이. 맞아? 그래서 하나씩 더 이렇게 붙어갖고 곱해준 게 약수의 개수였던 거지. 두 번째로 약수의 합이요.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면 네가 조금 어색할 텐데 잘 봐. 얘 볼게. 내가 이거 약수의 총합을 구할 거야. 약수의 총합을 구하겠다는 이야기, 얘네를 다 더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더한 게 3의 0승을 다 뭐로 가지고 있어?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지. 그럼 3의 0승을 묶어. 그 얘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었을 거 아니야. 이 줄의 합이. 맞아? 그다음 이 줄의 합은 뭐야? 3의 1승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3의 1승을 묶었을 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지 이렇게. 야, 이래놓고 나니까 이게 또 뭐야? 공통인수 얘잖아. 그 얘로 또 묶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곱하기 3의 0승, 3의 1승이지. 이게 뭐다? 약수의 총합이야. 그치? 이게 약수의 총합이라고 지금 다 더해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A의 0승부터 시작해서 A의 1승 해서 어디까지? A의 X승까지 다 더하고 거기다 곱하기 B의 0승, B의 1승부터 해서 어디까지 쭉쭉쭉 가서 B의 Y승까지 이렇게 곱해갖고 구한 게 뭐다? 약수의 총합이라고. 아시겠어요? 짜투리로 이거 2개는 알아둡시다. 그래서 그 아래 밑줄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거기 밑줄입니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로 와서 예제 5번, 6번 2개 해보겠습니다. 예제 5번, 6번 해보십시오. 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162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좀 구해달래요. 그러면 약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단 전체 약수의 개수 한번 구해보려고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어떻게 생겼냐면 2 곱하기 3의 4승이잖아요.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 약수들은 2는 끽해봐야 몇 개? 1개. 3은 끽해봐야 몇 개? 4개지. 그냥 물어볼게. 3의 배수이려면 3은 최소 몇 개는 가져야 돼? 하나는 가져야 되죠. 그럼 3에 대한 선택지는요, 하나 가지든지, 2개 가지든지, 3개 가지든지, 4개 가지든지 이거죠. 즉, 얘를 하나 가졌을 때, 얘를 2개 가졌을 때, 얘를 3개 가졌을 때, 얘를 4개 가졌을 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거기에 대응돼서 2의 선택지는 안 가지거나 하나 가지거나 뭐 차이가 없죠. 얘도. 안 가지거나 하나 가지거나 이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 다 똑같을 테니까 4 곱하기 얼마야? 2지. 얼마였던 거야? 8개였던 거죠. 이렇게. 맞아요? 요 사고방식이 익숙해지면 이제 이런 거 가능하겠죠. 내가 이제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얘 약수 중에서 짝수가 몇 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짝수. 그럼 짝수는 뭐야? 2를 반드시 뭐 해야 돼? 하나 가져야 되죠. 얘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그치? 그 다음 얘는요. 가지든 말든 이거잖아.
짝수의 개수 몇 개였을 거다? 5개였겠지. 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가. 오케이?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가 구해낼 수 있다고요. 됐죠? 네. 자, 밑에 6번 볼게요. 공약수 밑줄이요. 공약수의 개수 밑줄. 공약수라는 게 최대 공약수의 약수잖아요. 그치? 그럼 너한테 물어본 게 공약수의 개수다 이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이거죠. 그렇지?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입니까? 180이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할게요. 이거잖아. 그냥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 이거잖아. 그치? 소인수분 해보니까. 그냥 약수의 개수가 선택하지 않는 옵션까지 추가해서 세 가지 1이니까 2가지 이렇게 됐겠지. 그치? 총 몇 개? 19개였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네. 좋아요. 자, 뒤에 순열조합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내가 아직 1번 같은 게요. 어설프게 순열조합 배워가지고 기호 이용하고 막 곱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그러시면 바로 박살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수영도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본질은 뭐라고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이제 얘가요. 여기서 하나 뽑는 거를 A라고 할게요. 이 주머니에서 또 하나 뽑겠다면서 그걸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합이 9 이상이거나 소수인 거니까 A 플러스 B의 값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먼저요. 합이 9 이상인 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합이 9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봐봐. 여기에 1이 와요. 그럼 여긴 최소 8이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야, 여기에 가장 큰 게 5니까 여기 최소 뭐가 와야지 최소 9는 돼? 4잖아요. 4. 그럼 4부터 될 테니까 4, 5, 6, 7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야, 여기 3이 오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둘이 더갖고 8밖에 안 되니까 9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 2, 3이 오면 내가 셀 게 없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4, 5, 6, 7 이렇게 왔고요. 여기 4가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5고요. 그치? 9 이상이니까요. 여기는요. 4, 5고요. 여기는요. 3, 4, 5죠. 하나씩 늘어나는 거 보여요? 이렇게? 얘는요. 2, 3, 4, 5지.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맞아? 그럼 봐봐. 합이 9 이상인 건 몇 가지냐면 3가지, 3가지, 4가지니까 몇 가지야? 10가지지. 그래서 합이 9 이상인 거 세보니까 10가지 셌어. 너가. 그치? 그 다음 나 이제 또 뭐 봐야 되냐면 합이 뭐인 거 봐야 돼? 소수인 거 봐야 되죠. 소수. 소수인 거 한번 세볼게. 저기 1이야. 그럼 소수이려면 여기가 뭐 해야 되냐면 1, 그 다음에 2, 4 이렇게 와야 되죠. 그치? 근데 여기 2가 왔어. 그럼 여기 와야 되는 게 뭐냐면 1, 그 다음에 3, 5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3이 왔어. 소수이려면 여기가 2,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고요. 4가 왔어. 여기 소수이려면 1, 3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5가 왔어. 소수이려면 2밖에 없죠. 그 다음 여기 6이 왔어. 소수이려면 1, 5밖에 없죠. 그 다음 7. 여기 7이 왔으면 소수이려면 4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자, 소수인 거 몇 가지냐면 3가지, 3가지, 8가지, 10가지, 11가지에 14가지잖아. 그치? 총 14가지지. 이렇게. 맞아? 쌤, 얘는 10 더하기 14네요. 그래서 24네요. 바로 틀렸죠. 왜요? 빠짐없이 세긴 했어요. 근데 빠짐없이 세긴 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찾아봐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지. 중복된 게 있죠. 중복돼서 생긴 게 있잖아. 이 중에서요. 봐봐. 이 중에서 합이 9 이상인 애들 있죠. 합이 9 이상인 애가 어디 있냐면 어디였어? 여기. 얘랑 얘잖아요. 얘는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어디 갔어? 여기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도 2개가 들어갔고 여기에도 2개가 들어왔으니까 얘는 뭐야? 이 2개는 중복돼서 했잖아. 그래서 중복돼서 센 걸 뭐 해줘야 돼? 빼줘야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22가지였던 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가 수영대로 세시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게 가장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연습 2번 해보십시오. 자, 얘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뽑은 거를요 A라고 하고요. 여기서 하나 뽑은 걸 B라고 해서 이것들을 각각 개수로 가지는 이 2차 방정식이 뭐를 가지랍니까? 실근을 가지랍니다. 그치?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얘의 판별식인 A제곱 마이너스 4B가 어때야 됩니까? 0보다 크다 그러면 안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치? 서로 다른 두 식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식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a제곱이 4b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수형도 작성해 봅시다. 봐봐. a가 만약에 1이야. 그럼 봐봐. a가 1이고 a가 2이고 3이고 4고 5고 하면 네가 세면 되죠. 그럼 봐봐. a가 1이야. 그러면 b가 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얘가 1이면요 4b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b가 0밖에 없잖아. 괜찮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a가 2야? 그 얘가 얼마야? 4잖아. 그럼 b는 1 이하니까 갈 수 있는 게 0, 1 요거지. 그치? 그 다음 a가 3이야. 그게 9 이하니까 다시 4b가 9 이하니까 4분의 9 이하여야 되잖아. 그치? 2까지 되네. 0, 1, 2인 거잖아. 이렇게. 맞아? 그 다음 얘가 4야. 16이면 여기는 0, 1, 2, 3, 4 다 되는 거네. 0, 1, 2, 3, 4 이렇게 다 되는 거지 이제.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 얘가. a가 5야. 그럼 다 됐을 거 아니야. 4개. 아 4개래. 5개. 그치? 그럼 봐봐. 얘가 몇 개냐면 1개, 2개, 3개, 5개, 5개 이랬지. 그치? 다 더해주면 얼마였던 거야? 16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죠. 연습 3번이요. 고3 가형, 그러니까 고3 문제였죠. 4점짜리 문제긴 했어요. 쉬웠는데.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요. 문제 상황이 어떻냐면, 꽃병 A가 있고 꽃병 B가 있어요. 장미는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은 8송이가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채워 넣을 거냐면, 꽃을요. 여기다가는 한 송이만 넣어요. 한 송이만 넣고요. 여기다 넣은 다른 종류의 꽃 2종류로, 다른 종류의 꽃 2종류로 여기를 몇 송이 채우겠다고요? 9송이 채우겠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장미 채웠으면 여기 장미 한 송이 채웠으면 여기는 장미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2개 가지고 뭐 채워줘야 돼? 9송이 채워줘야 된다고. 맞지? 그 다음에 2종류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 하나 근데 뭐 둘 다 안 되긴 하네. 그럼 봐봐 여기 장미가 왔어요. 이렇게 A에 장미가 왔습니다. 그럼 B에는 올 수 있는 게 카네이션과 백합인데 얘네 둘이 합쳐갖고 몇 송이어야 돼? 9송이어야 되지? 그럼 만약에 카네이션이 한 송이었어. 그럼 백합은 몇 송이? 8송이어야 되죠. 여기 2송이었어. 거기 몇 송이? 7송이고요. 이렇게 왔을 때 카네이션 6송이, 그 여기 몇 송이? 3송이지. 그치? 세는 게 어렵지가 않네요. 몇 가지야 얘는 그냥? 6가지죠. 맞아요? 한번 물어보자. 여기에 장미가 왔을 때랑 여기에 백합이 왔을 때는 어때요? 둘이? 같죠? 여기 8송이, 8송이니까 경우세 같을 거 아니야. 여기 6송이고 여기 6송이고 내가 그냥 그대로 써도 돼?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그럼 그 다음 나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에 뭐가 왔을 때 카네이션 꽂았을 때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장미, 백합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둘이 합쳐서 몇 송이어야 돼? 9송이어야 되잖아. 여기 1, 8 가능하고요. 2, 7하고 장미 최대 8송이. 여기 한 송이. 이거지. 몇 송이? 아니 몇 가지야? 8가지잖아. 그치? 저기 몇 가지? 8가지였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였던 거야? 20가지였던 거죠. 맞습니까? 봐봐요. 여기 나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수용도밖에 없어요. 문제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요겁니다. 그냥 경우의 수는.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너무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이런 기호 쓰는 겁니다. 이런 거. 매번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 이게 말뜻이 뭐냐면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기호의 의미예요. 그냥 기호야.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 집어온다고 풀리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뒤에 가고 요게 익숙해지고 나면 뒤에 가서 순열 조합에서 이런 기호를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가기 전에 이게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4번, 5번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연습 4번이요.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던지는데 그 발생하는 경우의 수 중에서요. 적어도 하나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지금 묻고 있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는 이야기는요. 이 3개 다 홀수일 수도 있고요. 3개 중에서 2개가 홀수일 수도 있고요. 3개 중에서 1개가 홀수일 수도 있죠. 그걸 네가 다 나눠서 구하셔야 되잖아. 근데 조금 할 수는 있는데 귀찮긴 하죠. 문제 상황이. 그래서 어떻냐면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여기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6가지 나올 수 있죠. 여기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6가지 나올 수 있죠. 야, 뒤에 수용도가 똑같을 걸로 당연히 예상되잖아요. 이건 뭐 별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였던 거야? 216가지지. 그치? 그래서 주사위 3개를 던졌을 때 발생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216가지인데 이때 얘를 내가 분류를 해볼게. 이걸 뭐로 분류할 거냐면 네가 관심 있는 변수가 뭐냐면 홀수가 몇 개의 이거잖아. 그럼 홀수는 아예 안 가지거나 하나만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3개 나오거나 이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너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이거 다 더한 게 얼마야? 이거지.
근데 내가 얘를 좀 효과적으로 구할 거면 이걸 이렇게 구해가지고 더해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뭐를 빼서 얘를 빼서 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구해낼 때. 그럼 봐봐. 홀수가 빵 개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야? 얘는 3개 다 뭐였다는 이야기야? 짝수였다는 이야기지? 그 여기 몇 개, 짝수가 몇 개 있어? 2, 4, 6,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즉, 3개 다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던 거야? 27이잖아. 그치?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적어도 하나가 홀수인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을 거냐면 216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야? 189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적어도라는 말 하나, 이거 워딩 있죠. 이거 동그라미 치고요. 위에다가요, 적어도를 포함한 경우의 수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과서에서.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을 생각했어요? 반대 상황을 생각했죠. 반대 상황. 내가 구하고자 하는 상황과 나머지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남을 여자 써가지고요. 여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불러요. 또는 나중에 가면 확률 이렇게 부릅니다. 확률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너가 적어도라는 말이 포함되면 혹시 반대의 상황을 구해서 구하는 게 혹시 빠를 수도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더하면 학습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시험장에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네. 일단 5번 해보십시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이요. 얘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요.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이런 2차 함수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경우의 수를 좀 구해달랍니다. 순서상 A, B의 경우의 수 좀 구해달래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데 이런 놈이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2개에서 만나거나 1개에서 만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X축이라는 건 Y는 0이라는 이런 함수였고요. 얘는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B라는 함수였고요. 그럼 교점의 개수 조사해보시면 여기서 얘 빼면 차이 함수가 이거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B는 0이고요. 얘의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 얘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조사하면 돼요? 판별식으로 조사하시면 되니까 이거죠. 맞아요? 근데 얘가 하나 이상이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얘의 실근의 개수가 적어도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맞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얘가 A제곱이 8B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 찾아달라는 이야기구나 이 얘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자, 여기서 네가 판단을 하셔야 돼. 봐봐. 자, A를 기준으로 볼 건지 B를 기준으로 볼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볼 건지 아니면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볼 건지 그 판단하시면 되는데 난 얘 먼저 볼게요. 얘. B가 1일 때요.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가능한 게 뭐밖에 없냐면 3, 4, 5, 6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8보다 큰 제곱수는 3부터 줘. 3의 제곱부터. 근데 얘는요. B가 2면 16이니까 가능한 게 4, 5, 6이지. 괜찮아 이거? 그 다음 B가 3이면요. 얘는 24보다 커야 되니까 5, 6이잖아. 그치? B가 4면요. 32보다 커야 되니까 6밖에 안 되죠 이거. 5면 안 되고요. 되는 게 없네. 40보다 큰 거 없죠. 6이 끽해봐야 36이니까 6도 없겠네 그러면. 그치? 그래서 총 몇 가지였던 거냐면 4가지, 3가지, 3가지니까 얼마야? 10가지였던 거네. 그치? 괜찮죠 이건? 10가지였고요. 7번은 답이 10가지입니다. 이거 안 할게요. 8번 볼게요. 8번. 10가지. 자, 8번 보시면요. 8번이요. 5g, 10g, 15g짜리 저울추가 여러 개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적어도 하나씩 이상 사용해가지고요. 합해서 몇 g을 만들어야 돼요? 50g을 만들어야 되죠. 그치? 얘를 몇 개 썼는지 얘를 몇 개 썼는지 각각 모르겠습니다. 각각 X개, Y개, Z개 썼다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이 5g으로 만든 무게는 5X고요. 10g짜리 저울추로 만든 무게는 10Y고요. 15g짜리 저울추로 만든 무게는 15Z잖아요. 그치? 이 합이 얼마야 된다고요? 5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X랑 Y랑 Z는요, 적어도 하나 이상이니까 1 이상이어야겠죠. 이렇게. 그치? 괜찮아요, 이거? 자, 이런 상태에서요, 내가 이걸 그대로 둘 필요는 없잖아요. 뭐 알겠습니까? 5로 나눠요. 얘랑 똑같은 식이 이거잖아.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0을 만족하는 뭘 찾겠다? 경우의 수를 찾겠다 이거죠. 순서상의 개수. 근데 봐봐. 너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봐봐. 쌤 이거 3개나 되니까 수형들을 다 하기가 귀찮아서요. 하나를 고정시키고 갈래요. 괜찮죠? 괜찮은 마인드, 그치? 그럼 X가 1일 때요.
2일 때요, 3일 때요 해서 10까지 이렇게 고정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누구는 쌤 Z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얘는 4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얘는 몇 가지만 보면 돼? 3가지만 보면 되지. 그럼 봐봐. 얘를 고정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요? 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그치? 괜찮아? 그럼 봐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 다항식에서 이런 거 근의 개수 구할 때요. 개수가 큰 놈이잖아, 얘가. 그치? 그 얘가 이 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죠? 얘는요, x보다 몇 배로 영향을 미쳐요? 3배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치? 이런 애를 기준으로 삼는 게 훨씬 편합니다. 경우수 세실 때.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1일 때는요,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얼마야 되냐면 x 플러스 2y가 7이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1일 때 얘는 5고요. 얘가 2일 때 얘는 3이고요. 그치? 얘가 3일 때는 안 되네요. 그래서 2가지였던 거고요. 얘가 2일 때는 x 플러스 2y가 얼마야 되냐면 4여야 되잖아요. 얘가 1일 때 얘는 2고요. 얘가 2일 때 빵이니까 안 되죠. 그럼 몇 가지? 1가지. 맞습니까? 그 다음 얘가 3이면 9니까 x 플러스 2y가 1이어야 되는데 가능한 거 없죠,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고요. 총 몇 가지? 3가지였던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순서상으로 써주면 5, 1, 1이랑 3, 2, 1이랑 그 다음 2, 1, 2 이렇게 3가지였던 거죠. 이렇게. 네. 잠깐만. 여기 하나 빼먹었다. 여기 1이고 미안해요. 여기 3이고 1이네요. 그치?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는 3가지니까 4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소리. 이렇게 되죠. 그치? 네. 자, 뒤로 와서요. 9번 별표요. 해보십시오. 9번. 보겠습니다. 9번이요. 얘가요. 지금 숫자가 1, 2, 3, 4, 5, 5개 있는데 5개 가지고 5자리 자연수 만들 겁니다. 그쵸? 5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지금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뭐로 고정시키래요? 3이래요. 이 자릿수는 3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오면 안 되냐면요. 1이 오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뭐가 오면 안 된대요? 2가 오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4가 오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5가 오면 안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원래 얘 짝꿍이 1이고 얘 원래 짝꿍이 2고 얘가 원래 짝꿍 4고 오면 원래 자기 짝꿍이 오지 말라고요. 그치? 네. 근데 이게요. 뭐 뒤에 가서 지금 얘기하겠지만 교란순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생님 이게 말뜻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겁니다. 예전에요. 영국 신사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펍에 가고 술 먹고 하는 거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그 신사들이 이렇게 중절모를 쓰잖아요. 이렇게 중절모 이렇게 쓰잖아요. 모자. 미안합니다. 모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당시에는 산업화가 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라 개성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게 사이즈만 조금 다르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생긴 게.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술을 먹다가 할 게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술 먹다가 야 우리가 술을 취해가지고 집에 갈 때 저 모자를 하나씩 가지고 갈 텐데 남의 거를 막 가져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겠죠. 내게 특징이 없다니까. 그 남의 거를 막 가져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이런 거지. 야 그러면 우리가 5명이 있는데 모자가 이렇게 5개 있을 텐데 집에 하나씩 가져갔을 때 원래 자기 거 가져간 애가 하나도 없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요. 다시 5명이 있잖아요. 5명이 여기 모자 걸어놓고 술 마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하나씩 가져갈 거 아니야. 하나씩 가져갈 때 자기 거를 하나도 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자기 거를 가져간 애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란순열 이렇게 불러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거든요. 너 졸업할 때 나중에 대학 가서 졸업할 때 학사모 던지거든요. 학사모 알아요? 한번 본 적 있죠? TV나 이런 데서. 5명이서 학사모를 딱 던져요. 던지면 그게 나한테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남의 게 나한테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겠지. 근데 가져갔을 때 던져서 받았을 때 원래 내가 던진 거를 받는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경우, 이게 교란순열입니다. 오케이? 이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거 디어레인지 해가지고요. 이 교란순열의 수를 이걸로 떼와요. D라고 대문자 D로 떼와요. 그럼 D4 이러면요 4개짜리 교란순열이고요. 즉 4명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고요. D5 이러면 5개짜리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인 거예요. 오케이? D6이라 그러면 6개짜리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인데 고등학교 때 이거랑 이밖에 안 나와요. 4랑 5밖에. 그리고 중학교 때는 3짜리도 봤을 거예요. 3짜리.
3짜리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 1, 2, 3이 있어요. 그 얘 짝꿍이 1, 2, 3 이렇게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자기 짝꿍이랑 한 명도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즉 얘가 2, 3 이렇게만 오고요. 1은, 야, 2는 여기로 가면 안 되고 3은 여기로 가면 안 되니까 3, 1 요거. 여기 1, 2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몇 가지였던 거야? 두 가지였던 거지. 세 개짜리 교란순열은요 경우수가 2였던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럼 4개짜리 한번 살펴볼 건데 봐봐요. 이제 4개짜리 1, 2, 3, 4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1이 오면 안 되니까 여기 2가 온 경우 3이 온 경우 4가 온 경우에 그치? 근데 섣부르게요 이거를 곱하기 3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너 뒤에가 같을지 다를지를 모르잖아. 이런 거 당연히 수영도로 다 살펴보셔야겠죠. 여기에 2가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1, 3, 4니까 1, 3, 4 이렇게 왔어. 그치? 괜찮죠? 그럼 여기 2, 1이 오면 3, 4니까 여기는 4, 3 이거밖에 안 되고요. 2, 3이 왔으면 1, 4 남았는데 여기 4가 있으니까 여기 4, 1 이거밖에 안 되죠. 2, 4를 썼으면 남는 게 1, 3인데 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건 세 가지. 그래서 얘도요. 3이 왔으면은 이제 여기는 올 수 있는 게 1, 4밖에 없죠. 2는 여기 오면 안 되잖아. 맞아? 그러면 3, 1이니까 남는 게 2, 4인데 그럼 얘는 4, 2 이거고요. 그럼 3, 4니까 여기 1, 2가 남아서 1, 2, 2, 1 이렇게 됐겠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4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1, 3이고 4, 1이면 여기 남는 게 3, 2니까 여기는 2, 3 이렇게 됐겠네요. 여기는 1, 2, 2, 1 이렇게 돼서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에서 9가지지. 맞아? 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봐봐, 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얘 짝꿍이 1이고, 얘 짝꿍이 2고, 얘 짝꿍이 4고, 얘 짝꿍이 5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1을 가져가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 얘도 2는 안 된대요? 4 안 되고, 5 안 된대요. 그냥 정확하게 무슨 상황이랑 똑같아요? 교란순열의 상황과 똑같죠? 4개짜리.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였을 거다? 9가지구나 라고 바로 판단하시면 되죠. 근데 요거 9가지인 거 외우는 거 잘 외웠어요. 그치? 근데 혹시 까먹을 수 있잖아요. 또 시험장에서 몇 가지였더라?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잘못 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빠르게 셀 수 있는 방식 하나만 알려줄게요. 지울게. 얘가요. 교란순열의 개수를 어떻게 세냐면 이거 조금 그 기호가 좀 어렵긴 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우스 기억나죠?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가우스 m팩을요. 팩토리얼도 기억나죠? m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나가면서 어디까지 곱해나가는 거야? 1까지 곱해나가는 거. 기억나죠? 이거를요, 뭐로 나누냐면 자연상수 2로 나누는데, 자연상수 2요. 쌤, 이 2가 뭔데요? 이러면요, 이거 대략적으로 2.7이 얼마거든요? 그냥 2.7이라고 기억하세요. 2.7이라고 기억하세요, 너는. 2.7.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얘가요, D4라는 게 얼마냐면, 가우스 2.7분의 4팩이니까 24잖아요, 이거. 맞아요? 얘가 대략 얼마냐면 9점 얼마네요, 이거? 맞아요? 그럼 계산해보시면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였던 거야? 9잖아요, 그치? 그래서 D4가 몇 가지였다? 9가지였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D5는 어떻게 되냐면요, D5는 5개짜리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요, 5팩이니까 120인데 그걸 2.7로 나누면요, 이거 대략 44점 얼마네요? 대략 44점 얼마거든요? 그럼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인 거야, 지금? 44죠. 그래서 5개짜리 교란순열의 개수는 44개 나옵니다.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교란순열 개수는 빠르게 셀 수 있죠. 오케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해보십시오. 10번. 자, 보세요. 연습 10번. 얘도 마찬가지인데, 1, 2, 3, 4, 5 번호가 적힌 책을요, 이렇게 1, 2, 3, 4, 5가 적힌 가방에다 넣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어떤 규칙으로 넣을 거냐면, 3번 책은 이미 여기 들어가래요, 이렇게. 두 번째 가방에 넣어놓으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가 남았냐면, 1, 2, 4, 5라는 책이 남았잖아요. 그치? 이 1, 2, 4, 5 책을요, 남은 가방에다 집어 넣을 건데, 어떤 규칙으로 집어 넣어야 되냐면, 짝꿍끼리 집어넣지 말래요. 즉 1은 첫 번째 가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2는 여기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상관없고요. 4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5도 5번째 가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해달래요. 그치? 그럼 봐봐. 야, 내가 K2가 3인 건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경우의 수가 있는 한 가지니까 그냥. 고려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가 1, 2, 4, 5를 뭐 할 거야? 1, 2, 4, 5를 여기다가 규칙에 맞게 집어넣는 경우의 수만 세시면 되죠. 그 여기 1은 못 들어가니까 2, 4, 5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뒤에가 같을지 다를지 내가 모르니까 섣불리 막 곱셈 처리하고 하면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때부터.
봐봐, 여기 2잖아, 그지? 2가 왔으니까 쓴 게 뭐야? 1, 4, 5 남았으니까 여기에는 1, 4, 5가 다 올 수 있네? 괜찮아, 이거? 그럼 2, 1이니까 이제 남는 게 4, 5인데 그럼 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5, 4. 맞죠? 그 다음에 봐봐, 여기 4가 왔어. 그럼 여기 남는 게 2, 4 썼으니까 남는 게 1, 5니까 여기는 5, 1 이거밖에 없지. 그럼 2, 5 써서 남는 게 1, 4니까 그럼 될 수 있는 게 1, 4 이거밖에 없잖아. 괜찮아? 그럼 여기 몇 가지? 3가지였던 거지, 요거. 맞지? 그 다음 밑에 거 볼게. 자, K 첫 번째 가방에 4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4 썼으니까 1, 2, 5 남았고 여기가 1, 2, 5 이랬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남는 게 이제 2, 5 남았으니까 여기는 5, 2, 9. 여기는 1, 5 남았으니까 5, 1이고. 여기 1, 2 남았으니까 1, 2, 2, 1이네 이렇게. 여기는 몇 가지? 4가지지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지워도 돼? 두 번째 거 지워도 되지? 얘가 5가 왔을 때 5가 오면 남는 게 1, 2, 4인데 여기 올 수 있는 게 1, 2, 4, 9 이렇게 됐고요. 여기 남는 게 2, 4니까 이거밖에 안 되고요. 5, 2 썼으면 남는 게 1, 4니까 이거고요. 5, 4 썼으면 남는 게 1, 2니까 1, 2, 2,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몇 가지? 또 4가지지. 맞아? 그래서 4, 4, 3이어가지고 얼마? 총 11가지였던 거지. 멍 때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수영대로 세신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이요. 11번 해보세요. 자, 봐봐요, 이제.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2로 가는 거죠? 어디야? A, 2로 가는 거죠. 그치? 2에 도착하는 경로를 구해달래요. 그치? 경로의 가지수요. 근데 뭐 최단거리 이런 거 아니고요. 뭐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지나간 길은 다시 오면 안 됩니다. 오케이? 봐봐. A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갈 수 있는 게 여기 한 번 거쳐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B로 갈 건지 C로 갈 건지 D로 갈 건지 선택하셔야죠. 제가 B, C, D 이럴 거 아니에요. 그치? 한번 물어보자. 여기에 B로 왔어요. 그럼 D로 왔고 만약에 C로 왔고 D로 왔어요. 근데 B를 두 번째로 가나 C를 두 번째로 가나 D를 두 번째로 가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우의 수는 어떨 거야? 같잖아요. 상황이 똑같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맞아요? 만약에 그게 예측이 안 돼.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해, 뒤에 거. 오케이? 근데 나는 얘는 똑같을 것 같아서 3 곱하기 하고 그럼 뭐 할 거냐면 처음에 두 번째로 B를 갔을 때 경우의 수 한번 세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자, A에서 B로 왔어요. 이렇게. 이것만 세겠다고 이제. 이것만 셀 건데 B로 왔어요. 그럼 그 다음 네가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냥 직진해서 2로 가버리던지. 맞죠? 이렇게 2로 가버리던지 그 다음 B에서 C로 가던지 D로 가던지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러면 봐봐 이제 B에서 C로 왔어요. 만약에 C로 왔어. 그럼 C로 왔으면 그 다음 갈 수 있는 게 뭐야? 바로 이제 2로 가던지 아니면 D를 거쳤다 가던지 이거죠. 그 여기서 이제 A, B, C, D까지 왔으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게 이제 뭐밖에 없어. 이렇게 와야죠 그냥. 맞지? 그래서 얘는 뭐야? 2로 와야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A, B, C, E, D, E고요. 그 다음에 얘는 봐봐 A, B, E잖아요. 그럼 A, B, E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얘는 A, B, D니까 A, B, D면 이거잖아. 그치? 그럼 D로 왔으면 이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2로 직진해서 가던지 아니면 C 거쳤다 가던지. 그치? 그럼 C 거쳤다 왔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바로 이제 2로 가야지. 한 번 갔던 지점 다시 가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온 건 아니야 지금. 몇 가지였던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가지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얘가 똑같은 상황일 거라 얘도 5가지고 얘도 5가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안 보여 너가 그럼 해봐야지. 맞지? 근데 똑같을 거라서 얘는 그냥 3 곱하기 5 해서 얼마였던 거야? 15가지였던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자, 어린이날 남들 막 다 놀러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셔서 너무 고생했고요. 숙제 주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빠진 애들 내일 온다 그래가지고 똑같을 겁니다. 지금 숙제가요 44문제 아까 줬던 거 있죠? 고차 방정식 그거랑 마플 시너지 있죠? 집에 책 혹시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여기랑 또 마플 시너지 다 있습니까? 있겠지 하면 받아가요. 받아가도 돼요. 받아가요 혹시 모르면. 네, 있어요. 있어? 네. 이거랑 잠깐 답실 안 줬네요. 네, 이거. 자, 그래서 44문제 프린트랑요. 이거는 어디까지냐면 42번부터요. 앞에 적어놔요. 그 프린트 위에. 42번부터
42번부터 어디까지냐면 뒤로 와서 68번까지요.